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의 주식이 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먹을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쌀을 먹는 사람들이 줄었고 쌀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과잉돼 쌀값이 하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쌀값을 안정화시키려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했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황. 그런데 쌀 대체 작물로 수익을 내는 농가가 있다는데요. 이제 돈이 아무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도 편하고. 수익도 좋고 일도 편하다고요? 대체 작물 생산으로 더 나은 수익을 냈다는 농가를 찾아 전라남도 영암으로 향했습니다. 신비한 바위라는 뜻을 가진 영암은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월출산이 자리에 있는데요. 월출산 외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고장입니다. 그중에서도 천왕사지구 일대는 봄에는 노란 물감을 푼 듯 유채꽃의 화사함이, 가을엔 눈이 쌓인 듯 하얀 메밀꽃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눈이 내린 듯 숨막히는 풍경, 메밀밭. 월출산을 병풍 삼아 메밀 농사를 짓는다는 농가를 찾았습니다. 땅에 소금을 뿌린 듯 하얀 메밀꽃이 펼쳐져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오선화 씨입니다. 봄에도 심는데 이제 우리는 가을에 심거든요. 그래 가을에 심는데 처음에 심어가지고 이게 잎사귀 2개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2개 나오고 4잎상 나오면서는 거기서부터 꽃을 피면서 매듭매듭 올라가면서 꽃을 피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끄만이 이제 이게 열매가 달리거든요. 이놈을 하나 땄을 때 한 10개가 달렸으면 9개 정도가 까만이 딱 각이 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통 2달 반 정도를 이게 심어가지고 2달 반이면 수확을 하거든요. 다른 거하고는 틀려가지고 이게 좀 빨라요. 꽃이 지고 맺힌 메밀은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곡류에 결핍되어 있는 라이신 함량이 높아 성인병 예방, 고혈압 예방, 이뇨작용,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메밀밭이 그러면 한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월수산 앞에 보이는 데는 싹 이걸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20, 한 5헥타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이곳에서 100여 농가가 메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메밀이 물에는 제일 약하거든요. 이 앞에는 그럴 때 비가 많이 와서 그저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는 좀 씨앗이 나와가지고 죽어본 거라고 보면 돼요. 아주 없는 놈만 다시 추석 전에 재파종을 했거든요. 메밀밭 면적이 넓은 만큼 메밀이 물에 잠겨 걱정도 컸다는 오선화 씨. 서울서 생활을 계속 하다가 한 30년 넘게 생활을 하다가 여기 내려온 지는 한 15년 됐거든요. 그래가 이제 그냥 벼농사도 이제 기동량을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는 이제 어느 정도는 터득을 했거든요. 메밀은 이제 올해 정확하게 하면 올해 1년 처음 한 거죠. 메밀 농사가 2년 차라고요? 작년부터 이곳에 모를 심는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논이요, 논. 논에 이제 벼를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벼가 하도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한 거죠. 아이고, 이렇게 또 옷간이 나와가지고 뭐 도와주려고 나온 거예요. 잘 되고 계세요? 예. 네, 뭐 하고 계세요 지금요? 네. 여기 오신 분은 예. 같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저 농협에서 나온 우리 상무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매년 쌀 가격이 떨어지면서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고생했다는 오선화 씨. 그때 반가운 제안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조합이었다는데요. 이게 우리 영암업 조합에서 이것을 같이 조합장이고 이제 여기 상무님이고 농사 진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 이제 하면서 이걸 해보자고 하더라고. 이제 그 대신 동네가 다 마을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 계속 농사를 짓던 양반이 이걸 하자고 하면 좀 반대가 처음에는 많더라고요. 오랫동안 벼농사에 전념해온 농가들의 반대에도 조합은 포기하지 않고 15일마다 자담회를 열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저 보흥평도 가서 이제 거기 현지 답사해가지고 거기 있는 데서도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터득을 하고 이제 여기 기술센터에서도 나와서 우리를 이걸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는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조합은 농가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농업기술지원센터와 함께 농가리, 파종, 수확 등 거의 모든 작업을 대행했습니다. 경관 농업을 만들고 경관 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메밀을 또 가공해가지고 6차 산업화를 만들고 위해서 저희가 이거 농가들하고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벼농사보다는 최소 뭐 2배 정도의 소득이 높아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이 34만 평을 제가 조성하게 됐습니다. 농가와 조합이 처음으로 도전했던 메밀 농사. 성공적으로 끝난 덕분에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봄에 뿌렸던 유채가 어쩌다 하나씩 나거든요. 원래는 여름에 되면 물에 불어터져가지고 안 나는데 이제 똘마니로 하나씩 있는 놈이 그 놈이 떨어져서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봄에는 이 유채를 심거든요. 가공을 해가지고 기름을 짜거든요. 그러니 탈국을 해서 여름 좀 안 됐을 때 걸어 드리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 또 메밀을 해서 메밀도 이제 수확을 해서 우리가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1년에 2번 농사를 지는 거죠. 2번 이제 말하자면 시골 사람들 말로 2번 돈 맛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봄에는 유채로, 가을에는 메밀로 소득을 2배로 올리고 있지만 역시 쉬운 농사는 없나 봅니다. 고랑에 지금 물이 많이 차가지고 이 물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메밀이 안 죽거든요. 이렇게 메밀밭이 물에 잠겨 고생할 때도 조합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는데요. 비가 이 앞전에도 많이 올 때 조합장님이나 상무님이 다 나가지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단일 면적으로 최대 규모의 면적인데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솔선수범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농가들하고 같이 좀 거들어주고 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농가와 조합도 메밀 농사에 있어서는 초보 농사꾼이지만 서로 협심해 아름다운 메밀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와 조합이 협동으로 생산한 메밀, 수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물거만 보면 되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물만 빼주면 되고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논둑만 좀 비고 그러면 이제 이놈이 다 크고 수확할 때 되면 조합에서 해 가고 이제 해서 이제 우리가 말리고 그런 거는 우리가 말리지만은 이제 그럼 가만히 키로수 떠가지고 이제 매상식으로 또 내거든요. 하락하던 쌀값으로 힘들어하던 농가들을 위해 대체 작물을 찾고 생산 수매까지 조합의 행보는 또 있다는데요. 관광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해가지고 그 농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하려고 지금 포토존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 전망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합은 농산물 관리뿐 아니라 들녘 경영체 사업의 일환으로 월출산 일대를 경관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가공장으로 수매한 메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작년에 저희가 농가들한테 메밀을 약 20톤 정도 수매를 했는데요. 현재 그 메밀의 제품 안정성이라든가 이제 해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저온 저장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메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메밀을 전량 수매하고 메밀을 도정할 수 있는 가공장과 저장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조합원님들도 첫 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고 저희 농협도 물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가 농업인들의 농가 수치 가격을 최고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농협에서 높은 가격에 수매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농가도 조합도 메밀 농사는 처음이라 다소 서툰 탓에 배수 관리를 실패하는 등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농가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메밀을 수매했습니다. 이렇게 수매한 메밀은 저온 저장고에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도정하고 있는 건데요. 메밀 상태를 보고 또 이렇게 방아를 찍고 있습니다. 메밀의 상태에 따라 도정하기 때문에 도정할 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메밀의 도정 과정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메밀과 섞인 작은 돌멩이나 흙과 같은 이물질들을 분리합니다. 몇 차례 반복해 먼지까지 걸러낸 메밀들은 이제 다른 기계에 넣어주는데요. 바로 지금부터가 까맸던 메밀의 껍질을 벗기는 본격적인 도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고 거칠었던 까만 껍질을 쓸어내고 메밀쌀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도정 과정인 거죠. 메밀을 껍데기를 다 이제 까가지고 속에 알갱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방아를 다 찧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걸 메밀쌀로 지금 나온 겁니다. 까맸던 껍질을 벗겨내자 안에 숨었던 메밀쌀이 속살을 드러냈는데요. 확실히 하얀 쌀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쌀은 지금 조금 짤쭉하니 동그라니 이런 면을 띈데 이건 삼각형 모양이라서 이렇게 좀 벼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좀 윤택이 나면서 토실토실하니 이런 메밀이 제일로 지금 좋은 메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좋은 메밀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밥을 해 먹을 때 이렇게 조금씩 나가지고 이제 그 기능성식이로 지금 몸에 좋은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밥에다 조금씩 나서도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밥에 넣어 먹을 수 있도록 메밀쌀로 도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가공 방법이 있다는데요. 예, 이건 지금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루요? 예, 메밀 가루요. 바로 메밀을 가루로 만드는 건데요. 근데 메밀가루를 만든다면서 분쇄기가 아닌 특이한 기계에 넣어 가공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뭔가요? 메밀 가루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서는 메밀 가루를 분쇄기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맷돌로 갈아가지고 맷돌로 갈아야만이 입자가 곱고 열 발생률이 적어가지고 아주 반죽이 부드럽게 잘 됩니다. 분쇄기로 갈다 보면 곡식에 열이 가해져 영양소가 파괴되지만 맷돌은 단순히 곡식의 크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도 적을 뿐 아니라 더 부드럽고 고소하다고 합니다. 메밀 가루는 이렇게 묵도 써먹고요. 전병도 해먹고 부침개도 지져 먹을 수 있고 국수를 빼가지고 메밀 국수도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는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끓여놔도 좀 부러운데요. 이것은 굵지 않고 쫄깃쫄깃하니 쫀득쫀득하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 하나 소홀함 없이 깐깐하게 가공한 메밀쌀과 메밀가루. 이제 포장까지 마쳤으니 소비자를 만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메밀쌀과 메밀가루는 대형마트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합에서 운영하는 이 특별한 장소로도 이동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어디예요? 네, 여기 영암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군 내에서 나는 뭐 특산물이나 농산물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메밀농가와 조합이 생산하고 가공한 메밀쌀과 메밀가루뿐 아니라 영암에서 키운 감, 무화과, 어란 등 농특산물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메밀쌀과 메밀가루 등 메밀 제품들이 인기가 좋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영암에 좀 놀러 왔는데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니까 뭐 영암 뭐 농산물 판다고 해서 한번 둘러봤거든요. 근데 농산물도 다른 데 비해서 엄청 좋고 깔끔하고 근데 이 메밀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메밀을 좀 즐겨 먹는 편이었는데 인터넷으로 봉평 메밀 이런 거 주문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영암에서 메밀 나오는 거 여기서도 판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러 왔어요. 메밀이 건강식품으로도 알려지면서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는데요. 손님들을 사로잡은 영암 메밀의 매력은 뭘까요? 우리가 그 천왕산 밑에다가 대학 재배를 해서 직접 수매를 해가지고 국수도 하고 메밀 가루, 메밀 쌀들을 직접 가공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보시고 사갖고 많이 가시네요. 네. 하지만 영암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 특산물 센터를 찾는 이유는 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메밀 전문점으로 하는 식당입니다. 여기가 메밀 전문 식당이라고요? 농특산물 판매센터 바로 위층에 위치한 메밀 전문 식당. 이곳 역시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입니다. 조합은 메밀을 가공하고 음식으로 요리해 메밀을 소비하고 있었는데요. 메밀로 만든 국수부터 고소한 메밀 전병, 따끈따끈한 메밀 만두까지. 메밀 요리가 다양한 메밀 전문 음식점.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메밀에 대한 옛 어르신들 추억도 있으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메밀 같은 경우에는 밀과는 다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글루텐 성분이었고요. 그리고 성인병이라든지 고혈압, 비만 예방 등에 대한 효과가 탁월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억의 맛을 찾아온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메밀의 고소한 맛을 찾아온 손님들은 남녀노소 다양했습니다. 일반 밀가루는 많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몸에. 근데 메밀은 좋잖아요. 강원도 막국수도 먹고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부지방에 메밀국수가 더 쫄깃쫄깃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조합은 메밀을 생산, 가공뿐 아니라 메밀 전문점까지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는데요. 메밀 요리는 어떻게 만들까요? 예, 저희가 이제 따로 가공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가공 공장에서 직접 포장을 해가지고 진공 포장된 반죽을 가지고 저희가 면을 빼고 있습니다. 가공 공장에서 반죽해 온다고요? 저희가 이제 메밀을 수확해서 제공을 하면 그 메밀을 가지고 그 업체가 저희가 협약을 맺은 기술적인 거나 재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조합은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메밀 소비 촉진을 위해 메밀 요리의 전문 업체와 제휴를 맺어 운영하고 있었던 건데요. 농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로 돌아오는 농촌을 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영암에는 메밀 외에도 유명한 농산물이 또 있습니다. 월출산 부근에서 생산되는 작물로 명품 특화 작목으로 지정됐는데요. 이 작물을 키우는 농가를 찾았습니다. 20년 경력의 농사꾼 김의준 씨의 밭인데요. 무슨 밭인가요? 고구마 밭입니다. 수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밭이 넓은데요. 한 25만 평이에요, 제가. 82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고구마 밭. 이 고구마는 뭐가 특별한가요? 이거 향토 고구마예요. 예? 이거 향토 고구마라고요. 황토 고구마라고요? 황토 고구마는 미네랄뿐 아니라 항암을 돕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땅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취도 한 톨도 안 들어간 땅인데 밭을 지금까지 메고 수확을 한 겁니다. 황토는 당도가 좀 높아지는 그 인상 성분이 좀 더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맛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이 꽉 차고 전분 함량이 많아서 단단하니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까? 돌처럼 단단하니 커야 맛이 좋습니다. 일단 무슨 고구마인가요? 지금 이게 일본에서 품종이 나온 데냐르과라고 속이 노래서 호박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박 고구마 계통이라고. 황토 고구마는 황토의 영향으로 빛깔이 좋기로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이 넓은 황토밭 속에 숨은 고구마들은 어떻게 수확을 할까요? 기계 아니면은 이렇게 수확 못하고 힘들어요. 기계가 어느 정도 50% 정도는 기계가 해주고 나머지 사람이 또 한 50%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트랙터가 지나가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땅 위에 자란 고구마 넝쿨을 잘라 작업을 수월하게 돕습니다. 고구마 넝쿨을 자르며 지나간 자리를 다른 트랙터가 다시 지나가는데요. 이번에는 황토를 헤집으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땅속에 숨어있던 고구마를 꺼내줍니다. 2대의 트랙터로 작업을 하고 나면 고구마밭 일꾼들의 손놀림이 바빠질 차례인데요. 쉬워 보이지만 여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기계 하고 나서 우리가 굽는 거예요? 선별하는 거예요? 여름 놈은 이렇게 잘 자란 놈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놈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요. 큰 놈은 또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 대장. 대장 황토 고구마부터 잘 자란 황토 고구마까지 크기별로 나눠 노란 바구니에 담아줍니다. 이렇게 현장 크기 선별이 끝나면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는데요. 워낙 밭이 넓어 차를 타고 이동한다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황토 고구마밭 인근에 있는 고구마 선별장입니다. 그날 수확한 고구마는 모두 이곳으로 가져오는데요. 하루에 수확하는 고구마 양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3,000 컨테이너요. 3,000개. 바구니 개수로. 하루에 수확한 양만 자그마치 3,000상자. 이렇게 대량으로 수확한 고구마는 바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고구마가 담긴 박스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네, 저희가 여기는 고구마를 숙성시키고 뭐 좋은 저장까지 다 하는 그런 저희 고구마 저장실입니다. 이곳에서 일정 기간 고구마를 숙성하는데요. 이 기간을 부르는 명칭이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고구마 하시는 분들은 큐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인데 살짝 건조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상처를 아무는 기간도 있고 고구마가 훨씬 더 보관 기간도 오래되고 수분을 좀 더 빠지도록 해가지고 좀 더 당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큐어링을 한 고구마와 안 한 고구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큐어링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싹이 조금 올라옵니다. 고구마의 겉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렇게 말라진 형태를 띠고 있는데 수분 함량이 낮아지면서 고구마의 당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큐어링 과정을 거친 고구마는 살짝 건조되면서 단단한 전분 함량을 당분으로 전환하는데요. 곶감처럼 수분이 빠져 당도가 높아진 고구마가 되면 포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강한 물살로 고구마 겉에 묻었던 흙먼지를 구석구석 씻어주는데요.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에는 고구마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금 고구마를 뜨거운 온도와 바람을 통해 가지고 물기가 묻어 있는 색초된 고구마를 열 처리 과정을 통해서 건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구마를 최종 소비자가 받았을 때 수분이 전혀 없어야지 고구마가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통해서 고구마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과정입니다. 체계적인 고구마 생산의 마지막 작업만이 남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작업을? 예, 선별 작업 이제 큰 것 작은 것 이제 다 선별을 해서 나가죠. 크기에 따라 총 7단계로 나누는데 이 선별 과정 또한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땅 관리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가 드실 분들이 뭐 어린 분들도 계시고요. 어른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각각 기호에 맞게 저희가 편의상 완벽하게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는 맛으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실패했죠. 부패하고. 요즘 농사 지신 분들은 너무 편하게 짓죠. 예, 우리는 어디다 고구마 정말 썩어가지고 버릴 데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실패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됐고 그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땅과 고구마를 연구하느라 변변한 수입이 없을 때 김의준 씨의 손을 잡아준 것은 조합이었는데요. 많이 가족처럼 해주니까 좋죠. 그래서 그래도 농협이나 가야
농민들이 대우받지 어디 대우받는답니까? 농민들 참 대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공익적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암 같은 경우에는 이 국립공원이라는 올수산 그 주변의 경관을 같이 잘 활용해서 농업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와서 머물고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먹거리, 그것이 바로 농업 농촌의 새로운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농업인과 또 지역민들한테 절대 지탄받고 반감 가는 농업이 되서는 안 되고 진짜 사랑받고 든든한 고마운 농업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저의 그 방침입니다. 전에서 농업의 6차 산업을 위해 농가 소득과 특화 작목 육성에 앞장서는 영암 농가와 영암 조합. 촌에서 세계로가 응원하겠습니다.